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의 변동성은 줄어들었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일 시황에서라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날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데요. 시장 이후의 흐름들, 그다음에 오늘 조선주의 얘기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에 조금 조정이었는데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요. 견조한 조정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실적 앞두고 올라갔습니다. 이쪽으로 글로벌 증시는 좋은지, 우리 시장은 못 쫓아가는 흐름이 또 여전하고요. 해석 좀 해주십시오.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디커플링은 안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좋은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어떻게 됐건 간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증시도 흔들린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지만,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먼저 물론 시장을 좀 더 봐야겠지만 시장이 좀 안정세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자사주도 이제 시작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이 락바텀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이상 조정을 받는다는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는 거의 그 코로나 시절로 돌아간 그쵸, 종목들도 네. 많고요. 좀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보면 리먼 때까지도 그러니까요. 그 더 정도까지 빠지면 사실 시스템 위기급의 하락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그런 위기를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경제가 어렵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가 다 반영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다행인 것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고,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특이한 흐름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 종목들이 지난주만 해도 모멘텀이 나와봐야 세론이 되지 않습니까? 물린 분들이 그냥 팔고 나오는 정도,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의 트레이딩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루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좋은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것이 단기적인 그 재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추세를 가지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과 섹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장이 어느 정도 또 AI 버블론이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또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만약에 실적이 또 시장의 예상치에 벗어나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나온다고 하면 조정 많이 받겠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것과는 미국장과는 다르게 디커플링된 흐름에서 이제 견조한 흐름, 내년장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하반기부터는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를 함께 좀 보여주십시오.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으로 강력한 상승이 있었고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처져 있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 바닥을 잡아줬다고는 하나 사실은 반도체가 중심을 안 잡으면 사실 지수가 또 가기 또 어려운 거 아닐까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수급적인 요인, 사실 저도 수급적인 요인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그냥 우리도 미국처럼 어떤 산업 전반적인 이런 여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 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이고요. 근데 삼성전자 좋은데 하이닉스 안 좋냐? 당연히 그 제한된 수급에서 삼성전자로 또 이제 수급이 이연되면 하이닉스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수급적인 것은 시장의 어떤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좀 불안 요소는 해소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액션들이 나올 거냐면은, 이런 어떤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기대가,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 외에 삼성전자의 지금 보면 이제 인사 시즌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과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응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지는 거는 내년 중후반기 어느 시점이 되겠지만,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 이제 붙을 수 있는 시기는 현재의 구간부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근데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레거시 반도체와 AI 반도체냐를 구분지어야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그 장비주들과 부품주들이 또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은 10조를 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캐펙스 투자가 이제 약해진다.
그만큼 투자를 못 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또 투자 지연되면 또 그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번 더 빠졌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은 예. 더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의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AI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뭐 반도체 종목들, 뭐 제가 한미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좀 많은 종목들이 있지는 않지만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왜냐면은 내년도 HBM의 성장은 뭐 여전히 너무나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밸류체인 내에 있는 이런 회사들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주 얘기를 한다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조선주는 사실은 장기적인 업황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가가 좀 오르는가 싶으면 또 좀 정체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조선 얘기를 하면서 그 수혜가 이제 붙었단 말이죠. 예. 업황과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가 붙은 거를 봤을 때 조선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첫 통화에서 네. 한국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럴 뿐이 아닌데. 맞습니다. 거기에 네. 또 MRO를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네. 뭐냐면 유지, MRO,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그런 통칭을 MRO라고 하는데 사실 그에 대한 내막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이슈가 되니까 공부하고 알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대비했을 때 뭐 해군력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는 상태지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어떤 뭐 조선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군에 관련된 어떤 함정들은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죠. 근데 민간은 뭐 이미 다 해외로 다 이연된 네. 상태고. 근데 해군 관련된 이런 조선업조차도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국방력에 관련된 어떤 전함이라든지 민간 부분도 글로벌이 1위이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미 전투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전투함과 잠수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숫자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 추월 강도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상태고요. 이런 최근에 나온 보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2010년에 취임을 한 이후에 지금 14년, 15년 동안에 새롭게 제조된 그 선박이 해군에 새롭게 제조된 그 전투함이 7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같은 동기간 내 미국에서 만든 신형 군함은 25%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선체 연령이 해군을 봤을 때 한 11년에서 12년 정도를 보는데 미국은 23년이 넘었거든요. 노후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근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 해군력을 더 뭐 증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걸 유지하고 여기서 중국의 추월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선업이 강한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급한 부분을 힌트를 준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협상의 기술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돼서 MRO 관련돼서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랑 그리고 하나오션이 MRO 라이센스를 올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만 해도 굉장히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하는 이 시장이 전체 시장이 미국 내에서 한 20조 시장입니다. 이거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유지, 보수하고 그걸 운영하는 것 자체가 20조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여기 이미 라이센스를 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MRO라는 걸 콕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주가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좀 나올 것 같냐면은 조선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구간으로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것을 자기들의 해군의 이런 함정과 군함과 잠수함을 아무 나라에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밀이 굉장히 많고요. 우방에만 맡길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되겠는가?
한 일본이랑 우리나라 정도 말고는 없거든요. 유럽에서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은 독일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시장에서 이 진입되는 것이고 라이센스를 이미 딴 회사들은 프리미엄 요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조선업 자체도 상당히 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조선업도 지난주에 제가 뭐 이제 그 현대로템을 말씀드리면서 전방에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공 우주 같은 종목들이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면 당연히 국방 관련돼서 이런 방산업체들에 있는 이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선업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내 방산주는 사실 국내 국방 예산에 기대서 안정적으로 하는 업체였지만 이게 수출하게 되면서 방산에 구조적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죠? 맞습니다. 조선도 상선이나 이런 쪽에서의 한국의 위상 플러스 이런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것이 더해진다면 소위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K조선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간단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한 효과가 아니라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걸로 보셨고요. 그럼 이제 조선주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조선의 업황만 보면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쪽을 타픽으로들 많이 봤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하고의 협력 MRO 얘기 나오면서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가장 그 타픽으로 올라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신영복 이사님은 그 종목이 아닌 기업으로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네,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네. 항상 조선업이 좋았을 때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왜냐하면 타사 대비했을 때 밸류가 항상 좀 더 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밸류가 싸니까 얘가 많이 갈 거다라는 그런 논지보다는 서두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냐면 조선업 쪽 항상 슈퍼사이클이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느린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 원래 조선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좋았고요. 내년이 좋은데 특히 내년을 더 좋게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장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마진 됐던 제품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올해 거의 나가고요. 고마진류의 제품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마진과 초고마진의 제품들이 25년, 26년, 27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0% 미만이었는데 25년, 26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부터는 10%대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LNG라든지 이 고마진 제품들이 나가면서 지금 가장 밑에 초록색 가장 밑에 줄 밑에 보시면은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OPM이라고 써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조선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수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방에 있는 이런 MRO 업체들이 밸류를 받으면서 땡겨 올리면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또 한 가지 현대미포조선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트럼프 2기의 수혜가 가장 큰 종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혜가 큰 종목으로는 MRO하는 혹은 이제 잠수함이나 군함하는 업체들이고 현대미포조선은 실적은 좋지만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MRO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근데 트럼프 2기 그 행정부 장관들을 지명을 했는데 네. 거기에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크리스 라이트라는 분이 지명이 네.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를 창업을 하고 CEO에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래 이 크리스 라이트는 원래 이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네. 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친환경이 아니고 화석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석유나 석탄을 생각하시겠지만 실온화를 배가 그럼 필요하다 더. 맞습니다. LNG 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전체 매출액의 한 10% 정도가 LNG 선인데 예.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대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LNG 수출 시설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 LNG가 미국 내에 있는 LNG가 해외 나가지 않게끔 제한하는 법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부터가 아마 해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온화를 배가 많아야 되고 특히나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률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그 LNG 그 배 생산량과 그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7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시장이 커지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미포조선은 본업 자체가 이 고마진 구조로 가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이 인하되고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에너지부 장관의 어떤 지명을 본다고 했을 때, 물론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나오겠지만,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구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12만 원 지금 주가 기록하고 있네요. 밸류와 가격은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보시고, 뭐 지금 정도부터도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흐름들, 특별히 조선주, 그 가운데 현대미포를 분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